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를 이야기하는 일상 IT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 따따디시 2020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좀 맞춰봤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함께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관련된 사이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는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은 넘지 않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보고서 여기서 볼만한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 제 의견을 같이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보죠. 자, 이번 행사 좀 의미가 있습니다. 따따디시 2020은 온라인 무료로 진행을 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온라인 무료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봤었던 많은 기업의 발표를 봤었지만은 정말 역대급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제대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봤느냐? 제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할 때 우주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우주에서 지구를 싹 보여주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우리들의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도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과 같은 애니모지를 썼던 거죠. 애플이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만들 수 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갔느냐? 스티브 잡스 시어토로 갔습니다. 스티브 잡스 시어토로 들어가서 바로 우리의 팀 쿡 형님께서 나오셔서 굿모닝을 외쳤죠. 그리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행사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디바이스는 아니었었습니다. 저도 디바이스를 기대했었는데 사실 애플이 원래 디바이스는 중간중간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요즘엔 내놔요. 그래서 이번 행사의 핵심은 OS였었죠. 바로 iOS, iPadOS, watchOS, tvOS, macOS입니다. 이게 핵심이었었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게 바로 팀쿡의 원모띵이었다 라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애플 실리콘이었죠. 관련된 이야기 순서대로 드릴게요. 먼저 iOS 가장 눈에 띄는 변화 14번째 버전이라는 겁니다. 14번째 버전.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네요. 14번째 변화의 저는 가장 큰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참 안드로이드 폰스러워졌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 좋은 쪽이 아니라요. 안드로이드를 썼던 사람들의 편의성을 그대로 좀 가져온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능은 뭐가 있느냐? 앱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앱을 다운받고 나서 사실상 폴더 형태로 정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은 언제부턴가 귀찮아져서 그냥 다운받으면은 계속해서 얘만 늘어갔던 겁니다. 화면이 추가되고 그러면은 앱을 어떻게 찾죠? 앱을 찾을 때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쓸어 내리면은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제가 사용하고 싶은 앱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바로 나왔었어요. 그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았었나 봅니다. 바로 원하는 페이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해서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렇다고 해서 앱이 없어진 건 아니죠. 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앱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쓸어내리게 되면은 앱 라이브러리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제안해 주는 게 있고요.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걸 보여주기도 하고 아케이드라든지 소셜이라든지 이런 구분은 이미 애플에서 알아서 인공지능이 착착착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에 지금 서제션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사용했던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기능이었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애플에서 정말 아이폰 자체를 좀 맞춤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기능일 것 같아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로 해서 제가 애플이 참 안드로이드 폰스러워졌다 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 바로 이 위젯 기능입니다. 위젯이 들어갔어요.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위젯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젯을요 알아서 홈화면에 꺼내가지고 배치도 하고 사이즈도 늘릴 수 있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미 있었던 기능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무슨 효과를 가져오게 됐느냐? 이 상단에 배치를 해놨을 경우에는 하나의 위젯만 배치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위젯을 배치를 해서 순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넘기면서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죠. 하나 기능 더 들어간 거, 바로 이제 PIP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PIP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PIP 기능을 통해서 쓸 수 있게 된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것들을 보실 때 이제는 넷플릭스를 보다가 빠져나왔었을 때 홈 화면 위에 재생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카카오톡을 쓰실 경우에는 나와서 카톡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또 들어가서 넷플릭스를 봐야 됐습니다. 그게 사라지게 됐다는 기능이죠. 이것도 이미 안드로이드 계열 대부분에서는 진행이 됐었고요. 아이폰 계열에서는 안 됐었지만 아이패드에서는 됐었던 기능입니다. 자, 이제 의미 있는 것들, 그 녀석이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 녀석이 조금 더 영리해졌죠. 예전에는 얘를 호출하게 되면 하나면 가득히 채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아지게 됐어요. 작아지게 됐다라는 게 모양이 작아지게 된 게 아니라 일단 모양은 동그랗게 바뀌었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네이버 들어가시면 하단에 그린 닷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거랑 비슷하게 됐는데 조금은 더 크죠. 얘가 이제 반짝반짝 움직이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들인데 의미 있는 거는 일단 뒤에 있는 배경은 날리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즉시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호출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뭐야 라고 부른 다음에 뭔가를 시키셨어야 했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서 번역 기능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번역 기능도 엄청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글 번역을 쓰고 있고 네이버의 팝하고도 잘 쓰고 있어요. 그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어라 애플이 웬일이지? 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 지원이 정식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거는 조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좋잖아요. 자,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두 군데에서 비슷한 기능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 또 이야기 드리면은 바로 이 전화를 받는 기능이죠. 전화를 받을 때 지금 방금 전에 인공지능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 전화를 받을 때에도 내가 어떤 걸 사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면 화면을 다 차지해버렸었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어. 무조건 받아. 라는 식으로 던져주는 뭔가 좀 방해받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콘에 쓱 노티가 나타나게 되죠. 문자가 오는 것처럼 지금 전화를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애플에서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 이런 곳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화에 대한 것들, 개인이 뭔가 하는 것들을 방해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어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라는 걸 보이는 게 아닌가 싶네요. 또 선보였던 기능은 바로 지도 기능이었습니다. 지도 기능은 그 자전거를 탔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다만 글쎄요, 국내에서는 애플 지도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건 좀 나오더라도 쉽게 사장될 수 있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다만 애플이 원하는 것들 조금 더 들어간다면 공유 자전거에 대한 것들, 공유 킥보드에 대한 것들, 전기차에 대한 것들 이쪽을 위한 포석을 미리 깔아놨다.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카플레이도 달려왔습니다. 애플엔 카플레이가 있고 아이폰 계열에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죠. 자, 카플레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업데이트 됐는데 그거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는 카키라고 하는 기능이었어요. 카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자동차의 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공유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좀 엄청났었던 것들이죠. 2021 BMW 5 시리즈에 우선 탑재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공유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분이 아이폰을 쓰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누가 사용한다 그러면은요, 그냥 키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제대로 된다면은 애플에서 지금 비밀리에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에 대한 것들, 그거에 대한 것도 연관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앱클립이라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이걸 앱클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클립. 지나가다가 뭔가 자동차를 타고 싶을 때, 자동차를 잡아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쓱 그냥 카메라를 인식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시연에서 제가 재밌게 본 거는 공유 킥보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유 킥보드, 전동 킥보드 이용해 보신 분 많겠지만은 새로운 공유 킥보드를 타라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써본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되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금융 앱에 또 연결을 시켜야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결제까지 가능하다. 거의 뭐 0. 몇 초 만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QR처럼 아니면 바코드를 찍게 되면은 즉시 10메가 이하의 간편 앱이 다운받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까지 한 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좀 물 흐르듯이 결제가 가능해지는 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국내에서 애플페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글쎄 모르는 일이죠. 여기 더해서 우리나라의 간편 결제 시스템들 이 서비스를 좀 차용하거나 응용하고 싶은 곳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에서 뭔가 만들 수 있겠죠? 자, iOS 14번째 버전이 지원되는 디바이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화면을 멈춰놓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종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뭐 아이폰 7 들어갔고요. 6S 들어갔죠. 아이폰 SE까지 살아남았어요. 아이패드 OS. 글쎄요, 아이패드 OS는 iOS랑 거의 비슷하니까 확 이거다 라고 볼 건 없는데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거,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사파리에서 검색한 결과라든지 앱에서 같이 물려있는 용어 같은 것들을 검색해 주게 됩니다. 맥 쓰셨던 분들은 맥에서 검색 기능이 강력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 자아냈었던 것들 바로 펜슬이었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애플 펜슬에서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요, 이 글씨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게 되면은 텍스트로 바뀌어집니다. 좀 신기한 기능이었었어요. 사실상 서드파티 앱들은 갖고 있는 기능이었었는데 앱 자체,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자체의 노트 메모 앱에서는 되지 않았었던 기능입니다. 그쪽이 강화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의 기능은 선을 그릴 때 아무리 똑바로 그리려고 하더라도 잘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리고 싶을 때 직선으로 바로 바꿔주는 기능, 다각형으로 바로 바꿔주는 기능들이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서드파티 앱에는 이미 있었던 기능인데, 글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노트 서비스를 점점 더 향상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자,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필기체를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OS를 지원하는 버전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멈춰놓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가 지원이 가능한가? 라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에어팟 들어가 보죠. 에어팟 정말 많이 팔았죠. 정말 많이 판 만큼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였던 기능 중에 의미 있었던 기능, 그 에어팟은 여러분들이 쓰실 때 아이폰에 연결시켜 놓으시고 나서 맥에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아이패드에 연결시켜 놓으시면은 내가 만약에 아이폰을 쓰다 아이패드를 쓰고 싶다, 이럴 때는요, 그냥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아이패드용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바로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끊기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고 좋은 기능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 더 나아갔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끼고만 있으시면 돼요. 아이패드에서 넷플릭스를 보시다가 아이폰으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이럴 때 전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폰과 연결이 될수록 물 흐르듯이 연결점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나온다면 대단한 기능이 되겠죠. 빨리 써보고 싶네요. 자, watchOS도 달라졌습니다. watchOS에 페이스가 추가가 됐어요. watch 페이스가 추가가 됐는데 문제는 아직도 커스터마이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기능들도 있다라고 하네요. 더 의미 있는 거는 댄스 기능이죠. 운동 중에 댄스가 추가가 됐어요. 그 손목에 차고서 여러분들이 격렬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얘가 측정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앱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액티비티 활동이라고 하는 앱이 없어지게 돼 있고 이제는 피트니스 앱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애플에서는 정말 건강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이젠 당신의 건강, 피트니스를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전 이게 이미 있는 기능인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애플워치를 오래 차면서도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왜냐면 저는 잘 때 굳이 애플워치를 차고 자진 않거든요. 7시간 이상 주무신 분이시죠? 수면 추적 기능이 생겼습니다. 수면 추적 기능이 생기면서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앱에서도 다 있는 기능이기는 해요. 하지만 애플이 이제는 좀 와치에 대해서 배터리 자신감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애플워치를 충전할 때 제일 좋은 시간은 주무실 때거든요. 근데 그때를 갖다가 손목에 차고 있다. 글쎄요, 좀 봐야겠죠. 재밌는 기능 들어갔습니다. 손 씻는 기능 20초 타이머가 들어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손을 씻으실 때 이렇게 물소리가 나는 것들을 카운팅 해가지고 20초 동안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균이 없어지게 돼요.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하죠. 좀 깜찍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맥 OS 등장했습니다. 맥 카탈리나 이후에 또 다른 버전이 등장을 하게 됐죠. 역시 9월에 나올 것 같은데요. 큰 변화라고 할 거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좀 이제 사파리가 더 좋아졌어요. 사파리가 좋아져서 뭐 50% 이상 성능이 더 빨라졌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첫 페이지가 맞춤화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파일을 실행했었을 때 이 왼쪽 항목에 적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져 있고요. 이쪽도 조금씩 아이콘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뭐 크진 않죠. 자, 이번에 지원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멈춰놓고 봐보세요. 맥 프로 지원하고 아이맥 2017년 버전, 맥 프로는 2013년 버전부터네요. 맥 미니도 2014년 버전을 지원해주고 맥북 에어도 2013년과 2014년도 이후 버전들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꽤 많은 것들을 지원해줘요. 자, 마지막 얘기네요. 오늘 좀 빠르게 정리하려고 제가 좀 달리고 있는데, 네, 애플의 실리콘. 애플에서 실리콘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사람들을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드디어라는 얘기가 나왔죠. 왜냐면 4년 전부터 해놨던 얘기입니다. 이미 애플 하게 되면은요,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칩을 언젠가는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언젠가가 이제 올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념적인 일들, 가장 역사적인 변화다라고 팀쿡 아저씨께서 이야기하실 정도였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애플에서 독자적인 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텔을 쓰고 있었죠. 근데 인텔과 손을 이젠 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떼진 않아요. 2년 정도는 손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독자적인 걸로 서서히 바꿔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아이폰인가 아이패드에서는요, 자체 칩을 썼습니다. 항상 인공지능 칩을 얘기할 때 A12, A13 이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애플 거였었는데 AR이라는 데서 만들었던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칩을 만드는 거죠. 사실상 90%의 시장을 ARM이 장악하고 있죠. 거기 걸 쓰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맥북과 아이맥과 맥프로도 인텔 칩을 쓰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맥북, 노트북에서요 아이패드에 설치했었던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양쪽을 넘나드는 일이 정말 쉬워지는 일이 돼요. 이미 예전에 한번 디자인 변경이 있었었거든요. 그 맥 시리즈에서 봤었을 때에도 갑자기 애플을 쓰는 것처럼 꾹 누르고 있으면 삭제할 수 있다라든지 프로그램들을 그런 자잘자잘한 기능이 들어가서 원래 이런 식의 통합은 예견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나온 거죠. 시연에서는요 실제 장착되어져 있는 걸로다가 어도비의 라이트룸이라든지 파이널 컷 4K를 편집하는 영상, 그리고 마야와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들, 툼레이더와 같은 게임들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도 깔끔하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ARM 맥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성능일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행사 WWDC 2020 행사는요 OS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애플 실리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통합이죠. 통합과 관리, 이 모든 것들을 애플이 해내게 됐고 해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에서 좀 포인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저는 이번 인공지능 그 녀석의 비약적인 발전도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이번 행사를 보게 되면은 애플에서 원하는 것들이랑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플레이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이번에 루머로 나왔었던 음성 녹화 기능, 녹음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발표는요 왠지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하나둘씩 툭툭 던져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되면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